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문대학교 입학팀장 한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4억 1차 축복과정이고요. 저는 청복공원 처음 와봤습니다. 예, 시골에 있는 천안교회 열심히 다니고 대학교에 열심히 다니다가 이렇게 청복공에 처음 와보니까 왜 이제 왔나 싶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또 눈망울을 보니까 잘 왔다 싶기도 하고 저희가 시작 전에 좀 광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19일, 그 다음에 9월 2일, 그 다음에 9월 9일 날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보다 더 깊고 넓게 진로와 전공에 대해서 상담하고 체험하는 그 성화학생을 위한 진로 전공 체험 박람회를 지금 3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회차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8월 19일 날 한번 오셔도 되고 그다음에 9월 2일, 9월 9일 날 방문하셔서 내 전공과 내 진학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그 우리 선문대학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럼 왜 선문대학교인가죠?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애매하면 선문대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수한 학생이건 좀 약간 성적이 딸린 학생이든 왜 선문대학교인가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화학생이 왜 선문대학교로 오는지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선문대학교에는 세계 천재적인 최우수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이 대학은 한국인만을 위한 대학이 아닙니다. 세계인은 물론 천상 연민들의 소망까지 포괄하는 섭리사적인 대학입니다. 세계의 뜻있는 젊은이들이 이 섬의 조국 한국을 알고 세계 평화를 위한 참사랑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국제화 교육의 요람인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천지개벽 선문학당이라는 희호를 주셨습니다. 천일국 안착의 기수가 될 것을 다짐하는 만세 창을 하시겠습니다. 승리하신 참부모님 만세! 선문대학 본식 만세! 천일국 안착 만세! 예, 화면 넘겨주시고요. 보신 바와 같이 이 선문대학교가 그냥 일개 한 200여 개의 일반 4년제 대학이 아닙니다. 그 아버님의 뜻길 가운데에서 정말 깊이 있고 뜻있고 외국의 학생들과 국내 학생들이 다 어우러져서 또 세계의 글로벌 리더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섭리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문대학교에 반드시 오셔서 아버님의 뜻길을 바로 세우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요. 그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그 총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뭐 에이스 사업이라고 해서 잘 가르치는 대학, 그 학업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게끔 정부로부터 67억, 그 다음에 구조개혁 A등급, 그 다음에 링크,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들의 연간 150억 이상의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기숙사입니다. 기숙사가 지하 2층, 지상 12층. 그래서 뭐 우리 집도 없는 그 러닝머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키, 카드키로 들어가고 열쇠가 아닙니다. 카드키고 있고 2인 1실에서 지금 4인 1실이 있는데 4인 1실 기준으로 한 달에 48만 원입니다. 48만 원이면 달에 한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이 12만 원마저도 근로계약이라든가
우리가 어머니께서 주시는 원모 평해재단의 장학금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열심히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무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지금 보시면 선문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국제적 그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신입생들은 필수로 들어야 될 어떤 대학생활 적응 훈련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선문대학교 하게 되면 또 국제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과 같이 언어와 문화를 합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글로벌 빌리지도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있는 충현제, 여러분들 그 이세 가정 중에서 천안에 그 태유라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게 충현제 1기 학생인데 그 학생이 지금 부천 지법에 지금 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충현제 그 다음 기수 중에서 수원에서 수원교회에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행시에 합격이 돼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에 5급 사무관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충현제는 공무원을 그 양성시키는 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들어오게 되면 물론 선발 과정을 거치는데요. 들어오게 되면 또 20만 원의 장학금이 달에 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100% 입주를 보장합니다. 뭐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입주권을 그냥 딱 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저희가 3,700여 명의 그 기숙사 전국 4위의 규모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 전원 100%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것도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저희가 선문대학교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들이 장학이 다 공부를 잘해야만 받을 수 있거나 좀 가계 형편이 좀 곤란한 자들만 받을 수 있는데 선문대학교는 이런 선택적 장학에서 총장님께서 통큰 결심을 하셔서 보편적 장학으로 가라. 성적뿐만이 아니라 공부 이외의 어떤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도 장학금을 줘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시게 되면 엔터 한번 눌러주시면요. 신입생 전원 150만 원을 감면을 받습니다. 150만 원을 감면을 받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의 큰 감면액이냐면 다음 화면 보시면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이게 소득 분위로 좀 저희가 좀 따져봤습니다. 소득 분위로 따져보게 되면 3분위까지는 전액 장학이고요. 8분위까지는 50% 감면, 거기에 9분위에 10분위까지는 40에서 30%, 여기에 원모 평해재단까지 받게 되면 그 등록금 감면뿐만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장학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에 2,449만 원을 받습니다. 2,449만 원을 받았는데 학비 감면만 683만 원이고 현금으로 통장에 따박따박 입금된 금액이 여기 지금 잘렸죠? 그 1,7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 옆에 사이드에 보시면 1,7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학을 주고 있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 학생은 좀 덜 받는 학생인데 덜 받는 학생이 한 2천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문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정말 돈 걱정하지 않고 잠자는 데 걱정하지 않고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죠. 이제 취업입니다. 선문대학교가 양질의 어떤 교육을 하게 되면 또 취업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취업을 선문대학교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 체크인데요.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라 신문의 알림이를 통해서 공시된 내용입니다. 지금 선문대학교 이게 이제 전체 평균이 65.3%에서 최근 3년간 64.5%로 전체 그 4년제 평균 1%포인트 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선문대학교는 59.5%에서 69.9%, 약 7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죠. 취업률이 70% 정도 되는 게 어느 정도의 취업률인가 여기 계신 분은 감이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비교하는 자료를 좀 담아왔습니다. 다음 보시면 졸업자 수 2,000명에서 3,000명 미만 되는 대학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다음으로 저희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율도 한 2%포인트 미만으로 차이가 나고요.
고대, 연대, 서울대보다 약간 적습니다. 중대보다 높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선문대학교가 얼만큼 많이 취업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자, 지방에 있는 천안권에 있는 선문대학교가 왜 이렇게 과연 취업이 잘 되느냐 궁금하시죠? 거기에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 프로그램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어마하다와 무시하다의 두 가지 합성은 어마무시인데 왜 어마무시냐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힘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정말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선문 리더스 클럽. 여기는 선발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취업 과목을 운영하고요. 진로 취업 캠프를 3, 4학년 아이들에게 따로 운영을 합니다. 이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70%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문대학교가 위치한 정주 여건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다 선문대학교가 여기 빨갛게 있고 이 주변에 메인 그룹, 소위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산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랜저가 나온다고 하죠. 그랜저가 나오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우리 그 디스플레이 그 화면이 나오는데 요번에 선문대학교 2011학번에 정보통신공학과 학생이 당당히 여기 합격을 했습니다. 그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선문 리더스 클럽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여기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협력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데에 다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선문대학교가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정주 여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취업률이 70%가 됩니다. 저희가 예를 사담입니다만 7개 대학이 연합해서 설명회를 해요. 뭐 백석대, 호서대, 남서울대, 순천향대, 당구대 다 하는데 이 친구들이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장학하고 취업률이에요. 장학은 학교에서 돈이 없으면 이렇게 제대로 홍보를 못 하거든요. 두 번째, 취업이 70% 이상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50%를 좀 넘거나 60%대. 그렇지만 선문대학교는 당당히 이 두 가지를 메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입학 전형입니다. 입학 전형인데 지금 뭐 고 여기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있는데 아 이제 나는 멀겠지라고 하는데 눈 한번 깜빡하고 잠 한번 자고 나면 어느 순간 고3 돼버리는 거예요. 세월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예, 너무 빠릅니다. 자, 수시하고 정시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죠. 입시는. 그죠? 여러분들. 수시는 딱 세 가지 프레임만 기억하면 됩니다. 세 가지. 여기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계신데 수시의 프레임과 정시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지고 수시는 딱 세 가지 프레임. 교과, 종합, 실기. 이 교과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받아오는 국어가 몇 등급, 뭐 수학이 몇 등급, 과학이 몇 등급, 뭐 제2외국어 몇 등급 이런 교과 성적으로만 대학을 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종합이라는 것. 뭐 종합이라는 건 들어보면 봤는데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 뭐 이런 거 얘기하나라는데 맞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시면요. 말씀하신 이 교과 성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발달 사항, 그 다음에 봉사활동, 뭐 출결 사항, 별의별 것들,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한번 생활기록부는 보셨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대학을 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입시, 수시의 트렌드는 종합전형으로 가고 있죠. 특히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이 전체 입학 정원의 70%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그리고 이제 그 정시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문대학교도 746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과 성적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체크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을 체크하냐면 체크사항 넘겨주시면요. 수시끼리 같은 대학 내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게 전형명이거든요. 일반 학생 전형, 창의적 지역 학생 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농어촌 특성화 이런 전형끼리 여기도 한번 집어넣고 여기도 한번 집어넣을 수 있는 복수 전형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를 하나 해 주시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복수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데 특히 선문대학교는 수요자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복수 전형을 허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것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뭐야? 라고 또 궁금해 하실 텐데 대학들이 교과로만 이렇게 뽑는데 그래도 이 학생이 대학에 올라와서 최소한의 수학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능 시험을 봅니다. 아시죠? 11월 7일 날 수능 시험을 보는데 요거와는 별개로 수능 그 시험으로 최저 학력 기준을 걸어서 여기에는 통과는 됐으나 교과에는 통과는 됐으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때문에 통과가 못 되는 그렇게 최저 학력 기준을 걸어놓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얘기한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학 또는 의치약대, 보건계열 이런 데는 8, 90%가 다 걸려 있습니다. 수시로. 학생들이 너무 힘들죠. 교과도 준비해야 되고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지금 없애라 하는 입장이고요. 일부 대학들은 아직 갖고 있고 하지만 선문대학교는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자 중심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습니다. 여기 뭐 어머님들 내 아이가 간호학과라든가 물리치료학과라든가 뭐 치위생학과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보건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굉장히 수험생 입장에서 또 부담을 덜 가고 전형 간소화 정책에 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되게 대학마다 다 달라요. 저도 하면서 아주 미치겠습니다. 이거 어려워가지고 어머님들은 더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 전형 간소화라는 게 이 학생부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는 거를 아시면 수시 교과 입시는 거의 다 아신 거예요. 이게 대학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선문대학교부터 용어의 정리서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 교과라는 대분류가 있어요. 대분류가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협회가 있고요. 교구가 있고 교회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교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의 교구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과목은 우리 교회예요. 교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빠릅니다. 자, 그러면 국어 교과에는 뭐가 있냐면 문법, 읽기, 쓰기, 독서, 화법, 고전, 현대문화 이런 다양한 종류의 과목들이 있는 거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과학은 생물, 물리, 화학, 지구과학 이런 것들이 있는 교과 속에 과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택 과목과 필수로 나눠지는데 필수는 국어에서 2개, 영어에서 2개 이렇게 반영하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교과에서 다시 5개 그래서 총 9개를 반영합니다. 9개를. 그죠? 그러니까 교구별로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교구에 속해 있는 광진교회와 은평교회 2개 그 다음에 대구 경북교구에 있는 대구교회하고 창원교회 2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9개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연계열은 수학하고 아닙니다. 전에 걸로 다시 올려요. 수학하고 과학이 반영이 돼서 또 9개가 반영이 됩니다. 요거는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생활기록부를 놓고 1대1로 상담을 하면서 해야 어머니께서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화면 속에서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 상담해 드릴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1대1로 저희가 맞춤형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여기서도 이제 체크해 주실 게 뭐냐면 대학들이 교차 지원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문과 학생인데 간호학과 지원 가능할까? 아니면 내 학생이 지금 이과 학생인데 상담심리 사회복지학과 가능할까? 아니면 신학순결학과 가능할까? 이렇게 그것이 이제 교차 지원이라는 얘기. 이 교차 지원이라는 얘기가 문과 학생이 이과 계열의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지 또는 이과 학생이 문과 계열의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교차 지원이라고 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차 지원을 허용하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감점을 주는 경우나 아니면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선문대학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없어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했죠. 문과 학생이 간호학과를 지원할 때 역시 불이익은 없으나 다만 이 자연계열 수학하고 과학을 좀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학년별 반영 비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학년별 반영 비율. 이건 뭐지? 고등학교가 1학년, 2학년, 3학년 3개의 학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대학들이 보통 3학년에 배운 것들을 많이 반영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3학년 때 반영하는 과목을 50%를 반영하고 2학년 때 배운 과목을 30%를 반영하고 1학년 때 배운 과목을 20% 반영합니다. 2, 3, 5 법칙이 일반적인 거예요. 학년별 반영 비율. 이렇게. 근데 선문대학교는 없어요. 학년별 반영 비율이. 이 얘기는 뭐냐? 아까 9개 반영하는 과목에서 내 아이가 1학년 때는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2, 3학년 때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1학년 때 배운 과목으로 9개를 다 반영할 수 있고요. 1학년 때는 공부를 너무 못했는데 얘가 갈수록 철이 들어가지고 2, 3학년 때 너무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러면 2, 3학년으로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획기적인 반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년별 반영 이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수단이 어려우시죠?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이수단위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일주일에 이 과목을 몇 번 배우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영어 과목을 3번 배운다. 그러면 이거는 3단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배운다. 그러면 그게 1단인 거예요. 보통 국영수가 일주일에 3번 정도 배웁니다. 국영수가 3단이에요. 그래서 대학들이 국영수를 그렇게 반영하고 싶은 게 많이 배우고 변별이 가장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말씀드린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에 1단위 정도 돼요. 한 번밖에 안 배워요. 그런데 선문대학교는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1단위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4차 혁명 시대에는 단위수 의미 없습니다. 그죠? 이 과목을 몇 개 배우는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창의적으로 이 학생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자기 중심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이것으로 가는 거지 몇 단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선문대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과목별 이수 단위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다음에 학생부 종합 요즘 트렌드죠. 뭐 깜깜이 전형이다, 묻지마 전형이다, 골드 스푼 전형 아니냐, 그러니까 금수저 전형 아니냐, 갖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르긴 몰라도 선문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집중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문대학교를 오던 아니면 내 능력에 맞게 다른 대학을 가던 어느 대학을 가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저희가 서울권에 있는 유능한 사정관 선생님도 스카우트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이거 역시 3가지 프레임만 기억하시면 돼요. 3가지 프레임 뭐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근데 학교생활기록부는 이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써주냐, 내가 어떻게 활동했느냐에 따라서 이미 반은 이미 맞춰 있는 상태죠.
그럼 지금에서 노력할 거는 뭐냐? 이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요.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인데 자기소개서는 이게 지금 1번, 2번, 3번, 4번 문항이 있어요. 근데 1, 2, 3번 문항은 서울대에서부터 저 지방 저기 제주도에 있는 학교까지 다 똑같아요. 이 4번 문항 하나만 대학 자율인데 여기서 그 기억해 두실 거는 이 4번 문항. 자신의 진로 목표를 중심으로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은 교수님들이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집중적으로 보는 거고 이 3번 문항 보시면 2번 문항 보시면 이거는 전임 입학 사정관. 학생부 종합전형이요. 전임 입학 사정관들만 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을 1, 20명 되는 선생님들이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누구랑 가느냐? 교수님들이랑 페어로 가요. 그러면 내 아이가 자기소개를 쓸 때 이 4개 문항 중에서 어느 쪽에 포인트와 그 중심을 두고 쓸 것이냐는 2번하고 4번 문항입니다. 2번하고 4번 문항만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써주시고 1번하고 3번 문항은 쉽게 얘기해서 양념이에요. 메인 재료가 아닌 겁니다. 메인 재료가 아니고 양념이기 때문에 2번하고 4번. 2번은 전임 입학 사정관이 많이 보시고 4번은 교수 이적 사정관이 많이 봅니다. 이거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 아이는 글쓰기에 재주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선문대학교가 책임지고 저희가 케어를 해드립니다. 이 자기소개서 원포인트 레슨 강남 지역에 있는 그 음마아파트 옆에 있는 학원가에서 1시간 원포인트 레슨이 얼마인지 아세요? 80만 원에서 12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 사정관 선생님들이 보는 거하고 별 차이 없거나 더 못 봐요. 그분들은 현직에 있는 사정관들이 아니에요. 현직에 있는 사정관들을 통해서 귀동냥으로 듣거나 그냥 논술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방향이 다릅니다, 지금. 그 자기소개서 학종에 대한 트렌드의 방향을 읽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근데 현직 사정관 선생님들이 가장 빠른 지금의 트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8월 19일 날 반드시 이거를 쓰셔서 갖고 오시면 저희가 개별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면접이죠. 면접. 이 면접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연습입니다. 연습.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평가 영역이 3개가 있어요.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여기에 포인트는 전공 적합성 하나입니다. 전공 적합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이 많이 보는 것 같죠? 사정관들이. 근데 메인은 이 전공 적합성 하나고 어느 대학이든 면접 모집 요강 보시면 하나같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전공 적합성하고 발전 가능성인데 그 중에서도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 그럼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연습할 건가? 다음 넘겨주시면요. 면접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전국에 있는 200개 대학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다만 세 분이 이게 교수님이고 이게 학생인데 세 분이 들어가느냐, 뭐 한 분이 들어가느냐, 두 분이 들어가느냐. 근데 선문대학교는 보통 선문대학교가 일반적인 게 두 분이 들어가고 학생이 하나 보는데 다대일 면접, 뭐 1대1 면접, 다대일 면접 나오잖아. 이 다가 교수님들을 면접관을 얘기하는 거고 요 1이 피면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대일이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2명 이상이고 학생이 하나구나. 다대다다. 그러면 교수님 2명 이상의 학생이 여러 명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10분 내외를 보는데요. 여기서 보면 저기서 홈페이지를 반드시 보세요. 이거는 선문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이거 아니고요. 예, 홈페이지를 반드시 보시는데 선문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도 학과 홈페이지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학과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답이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를 안 해줍니다. 지원 동기, 입학 후 학업 계획, 향후 진로 계획 등을 질문을 하세요, 교수님들이. 근데 이거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저 학과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과 홈페이지를 아주 그냥 정독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 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을 배우고 향후 진로는 어떻게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린 보라색 책자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보라색 책자, 내 아이가 상담심리 사회복지학과 가고 싶은데 뭐가 있냐면 거기 무엇을 배우고 향후 진로가 뭐가 돼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넘겨주시면 선문대학교는 면접 문항을 공개를 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공개를 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평가 문항당 9문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만 좀 잘 숙지를 하시면 합격 가능하고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어떤 패턴 분석을 저희가 좀 해왔습니다. 교과에도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궁금하신 내용이 좀 있을 건데요. 내 아이가 이게 진로는 좀 지금 지원하는 학과하고 다른데 진로 희망이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어느 대학은 일치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박람회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그리고 또 봉사활동을 얼만큼 했는지,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세특이라고 하죠. 이 학생들이 학년별로 어떤 세부 능력 특기를 가져 있는지, 독서활동, 행특 및 종합의견, 학종에서 보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교과, 진로희망,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세특, 독서활동, 행특 및 종합의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7가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안이 12개에서 1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딱 7가지 요것만 주로 종합전형에서 많이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요.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은 주구장창 1, 2, 3학년 다 간호사였어요. 근데 보시면 동아리 활동을 생물화학 쪽으로 많이 공부를 했죠.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기계 ICT 보세요. 당구반 했습니다. 학교 할 때 영화 감상 전혀 일치하지가 않죠. 다음 넘겨주시면 결론은 뭐냐? 그리고 요는 뭐냐? 선문대학교는 진로 희망 일치 불일치 의미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분력 특기사항도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양이 뭘 했는지. 다만 저희가 보는 게 뭐냐면 저 양 사이드를 좀 봐주세요. 여기 잘려서 안 보이는데 행동발달사항만 특기사항에 인성, 성실하고 학교 잘 다니고 빼먹지 않고 인성만 바른 학생이면 선문대학교에선 다 뽑아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마저도 선문대학교가 면접과 자소서를 케어를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요 실기 위주인데요. 요 실기는 실기 위주로 간다라는 것들. 뭐 스포츠과학과에 42명, 뭐 체육특기자 축구입니다. 축구 8명 정도 모집한다라는 것 넘겨주시고요. 작년에 입결입니다. 입시 결과죠. 여러분들이 이게 짧은 용어, 지금 우리 성학생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면 이 줄임말을 많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수익, 그죠? 저 수익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수학 익힘 문제를 수익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익이. 근데 입결이라고 하죠. 입학 전형 결과 입결입니다. 공개를 할게요. 다음 넘겨주시면 뭐 이 자리에 총장님도 계시지만 뭐 이렇게 성적이 낮아서 되겠느냐라도 걱정하실 텐데 선문대학교는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1등급에 있는 학생서부터 정말 6등급에 있는 학생들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6등급이면 하위 한 40%대죠. 그죠? 5등급이 상위 60%예요. 그러니까 100등서부터 시작해서 5등급이면 60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6등급이면 한 77등까지가 6등급인데 이런 학생들도 입학을 하고 1등급이면 상위 4%예요. 100명 중에서 4등 이내 하는 학생들도 들어오는 거죠. 역시 간호학과, 보건계열 정도가 좀 높고요. 5등급 대학과, 3등급 대학과, 4등급 대학과. 특히 우리 여기 한일가정 자녀들이 많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너무 호황이라 졸업정원은 100명인데
취업 구인은 120명이라고 120%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요 글로벌 소프트웨어학과는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입니다. 해외 취업 잘 되죠. 이번에도 보라색 책자에 나와 있지만 여기 나와가지고 일본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이뤄도 되고 해외 취업을 목적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글로벌 소프트웨어과로 가는 거고, 다음에 이건 외국어 자율전공학부라고, 요거는 외국어를 작년에 50명 모집했는데 올해 또 총장님께서 국제화 대학이기 때문에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150명으로 100명 이상 늘렸습니다. 그래서 요 외국어 자율전공, 영어, 중어, 일어, 노어, 스페인 5개 전공이고요. 해당 언어 국가로 2학년 또는 3학년 때 1년간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아산 지역이 또 핫플레이스입니다. 또 줄임말로 핫풀이라고 하죠. 핫풀. 예, 핫플레이스. 알죠? 핫풀. 웃으면 뭔가 좀 통하는 거예요. 예. 아산이 뭘로 핫풀이냐면 경찰입니다. 경찰. 용인 구성에 있는 경찰대학교가요. 아산의 업성동으로 올해부터 이전해가지고 3월서부터 학생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선문대학교가 그래서 법경찰학과가 있는데요. 같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경찰학과가 굉장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좀 곧잘 공부하는데 경찰 공무원이 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찰학과도 괜찮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적으로 기계가 그 많이 좀 취업도 잘 되고 있어요. 기계 잘 되고요. 아까 현대 아산 자동차 공장의 스마트 자동차 공학부 이것도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학과는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넘겨주시면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저희가 뭐라고 그랬죠? 비교과까지 다 종합을 해서 뽑다 보니까 성적으로는 절대 안 뽑거든요. 종합으로 뽑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성적이 조금 낮아요. 교과 대비 한 1등급에서 1.5등급 정도 낮아요. 예를 들자면 간호학과가 지금 여기 잘렸는데 저 뒤에 저 양 옆을 보세요. 간호학과가 아까 1.78등급이었죠. 근데 3등급 때도 합격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창의적으로 이제 교과만 열심히 단어 하나만 열심히 외운 학생들보다도 여러 가지 고등학교 생활에서 활동을 한 학생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4차 혁명 사회에서는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종합적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이라든가 졸업 후에 대한 진로 선택에도 잘 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굳이 이제 성적으로 나눠서 보면은 조금 교과 성적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요거 이제 충원율인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충원율이 몇 프로냐라고 물어봅니다. 예비 합격자들이 웨이팅에서 예비 몇 위까지 합격했냐라는 거예요. 충원율.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도 어머니는 이제 만약에 A라는 선문대학교 말고 A라는 대학에 지원을 하셔서 작년에 예비 몇 위까지 나갔습니까? 이렇게만 물어봐 보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올해 모집단이 다르고요. 작년에 모집 단위가 달라요. 똑같은 학과라 하더라도 올해 10명 모집하는데 5명 나간 거하고요. 작년에 20명 모집하는데 5명 나간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실수를 해서 물어보는 게 작년에 몇 위까지 나갔네요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몇 위까지 나갔네요 물어보면 하나 더 물어보셔야 돼요. 몇 명 모집에 몇 위까지 나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비율로 접근해야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차를 줄일 수 있어요. 아니면 몇 프로 정도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300%다, 200%다, 100%다 이렇게 되면 한 바퀴 돌았다, 두 바퀴 돌았다, 세 바퀴 돌았다예요. 보시면 예를 들어 행정학과 야간인데 4명 모집에 8명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2배수가 나간 거죠. 2배수가 모집 인원 대비 2배수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200%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것들은 여기 10명 모집에 28명이 나갔으니까 2.8배가 나갔기 때문에 280%가 된 거죠. 이렇게 충원율은 여러분들이 지원한 대학에 여쭤보실 때 이런 지식을 갖고 물어보시면
훨씬 더 깊게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아이가 아직까지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죠?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 그냥 이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과가 어딘가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만 예, 그런 또 학생들을 또 저희가 또 같이 또 안고 가야죠. 그래서 지금 선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6개 학과를 좀 눈여겨보십시오. 이 6개 학과는 뭐냐면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방대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특성화 학과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CK1이라고 해서 상담심리 사회복지학과, 역사문화, 제약, 기계 ICT, 국제관계, 행정. 여기는 이슬람 문화권, 중소기업 진출과 관련되어 있는 것. 기계 ICT는 여기 그 ICT 융합 인포메카, 그죠? 제약은 신학 개발, 역사문화는 역사 콘텐츠, 상담심리는 다문화. 우리 쪽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세 아이들도 3세, 2세 학생들도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격이 되면 취업률은 물론이거니와 학교에서 주는 장학 이외에 이 학과는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1,700만 원을 장학금을 받았네, 1,000만 원을 장학금을 받았네, 현금으로 이런 류의 학생들이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정리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선문대학교 하게 되면 딱 요 4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장학금을 많이 주는 대학. 2번째, 취업이 잘 되는 대학. 3번째, 학종은 자소서는 참고자료고 면칭은 우리가 심층지도 해주겠다라는 대학. 그 다음에 기숙사가 100% 입주가 보장되는 대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준비해온 그 자료는 이게 다고요. 좀 지루하시죠? 그래서 좀 즐겁게 좀 마치기 위해서 선문대학교가 요즘 핫플입니다. 또 핫플. 왜 핫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017년 학교라는 지금 월화 드라마인가요? 수목 드라마인가요? 예, 월화 드라마의 촬영 장소로 IOI죠. 거기에 김세정이가 주연으로 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짧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저의 선문대학교 입학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